자, 오늘 활용. 근데 뭐 어렵지 않아. 자, 도함수 활용 볼게요. 아우, 너 껌을 되게 무섭게 씹는다. 네? 자, 뭐 그래프 그리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래프 그리는 거 뭐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 해계수를 측정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한번 그려볼까? 미분을 한다, 증간표를 그린다, 정해진 형에서 그래프를 그린다, x축과 만나는 x값을 구한다, 뭐 이런 얘기지. 자, 이거 실근의 개수 파악하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각자 해보세요. 거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책 보고 해보고. 진짜 중요한 건 얘부터니까. 자, 봐봐, 여기 개념이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방정식 해 구하기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자, 봐, 3차 함수의 경우, 자, f가 3차 다항식인 거야. 그러니까 3차 다항식이 0 이런 꼴이란 말이야. 근데 3차 방정식의 그래프 개형은 극대극소가 전부 다 존재한다면 어떻게 생기냐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겨? 최고척에서 플러스라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근데 내가 어떤 형태냐면, 극대값이 위에 올라가 있고 극소값이 밑에 내려간 형태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낼 수밖에 없겠지. 그렇잖아? 그치? 뭔 말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다, 이렇게 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근을 몇 개 가져? 자연스레 3개를 가질 수밖에 없어. 3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또는 그래프 모양이 반대로 됐을 때,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반대로 됐을 때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먹었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렇게 극대극소가 이렇게 됐을 때, 극대가 여기 있고 극소가 여기 있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어쨌든 두 모양 전부 다 극대극소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근이 3개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3차 함수는 0이라는 꼴에 그런 방정식을 근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극대값을 구해. 그 다음에 극소값도 구해. 둘이 곱하면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은 근이 몇 개를 갖는다?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알겠어? 아무도 몰라? 대답을 안 주지를 않아. 자, 이해 안 돼도 넘어가겠습니다. 반응이 있다 그러면. 알잖아, 엄마. 뭐가 어려워. 졸라 쉬운 건데. 그냥 이렇게 있는데 새끼야, 그래프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갈게. 자, 답답하네. 짜증나네. 자, 봐라. 이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모양이야. 잘 봐. 이런 모양인데 이 새끼가 올라갔어. 자, 맨 밑에 있었어. 자, 근 몇 개야? 1개. 그때는 뭐야? 극대값과 극소값이 뭐야? 전부 다 음수였지. 그치? 이럴 경우는 뭐야? 근 1개. 근 1개가 왜 나왔어? 극대극소 곱하기 곱이 얼마야? 0보다 크다. 둘이 전부 다 음수니까. 그럼 이 새끼 올라가다 여기서 만나서 접했어. 위로 올라가 접했어. 그럼 뭐야? 여기 극대값 극소값이. 그럼 극대극소의 곱이 얼마야? 0이죠. 얘는 근이 2개란 말이야. 근이 2개인 상태는 어떻게 반정하냐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값이 0이 나왔다고. 이놈이 또 한 칸 올라갔어. 이놈이 얘가 이제 올라가는,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뭐야? 극대는 위에 있고 극소는 밑에 있으니까 이때는 근이 3개 생기게 된다고. 그러니까 근이 3개 생기는 경우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모양 변화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거야. 밑줄만 치세요, 형광펜으로.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게 뭐야? 거기다 맨 위에다 적어놔요. 뭐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인데 이 f는 뭐냐면 3차 다항식이다. 그럴 때만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거기 제한조건 적어주세요. 맨 위에다가 3차 다항식에 대해서 근을 판별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구한다? 다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근의 개수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극대 곱하기 극수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뭐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극대 극소만 구하고 나서 곱해가지고 그 부호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면 서로 다른 세실근, 그 다음에 부호가 곱이 0이면 서로 다른 두실근, 그 다음에 곱이 0보다 크면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런 얘기를 거기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문제를 한번 풀어갈까? 자, 보면 거기 1번, 유형 1번 볼게요. 자, 내가 3차식만 가능하다고 그랬다. 이 방식은 3차식만. 자, 주어진 무슨 방정식이 나왔어? 잘 봐. fx는 마이너스 4라고 나왔어.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한쪽을 0으로 넘겨야 되잖아. 그래서 0을 넘겨보면 잘 봐. 자, fx는 마이너스 4라고 나왔다면 넘기면 얼마가 돼? 이게 원래 x의 세제곱 매기 3a에 x의 제곱 플러스 4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의 근이 얘가 서다세실이다. 서다세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랑 똑같니? 3차 방정식의 뭐 판별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일종의. 자, 그럼 얘를 내가 gx라고 이름을 지어줄게. gx라고.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극대 곱하기 극수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g'x를 하면 3x의 제곱 빼기 6ax 이렇게 되겠지. 몇으로 묶여? 자, 3x를 묶이죠. 그럼 얼마?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잖아. 따라서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죠. 자, 내 미분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에다가 x절편이 0과 2a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누가 물어보잖아. 선생님, a가 음수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 양수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상관없어 임마. 왜? 극대 곱하기 극수의 곱이지. 누가 극대군 누가 극수군 중요해? 아니잖아.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 극대 극수의 후보들을 그냥 곱하면 돼. 그렇지?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뭐야? 얘가 이 상황에서는 뿔이니까 얘가 뭐야? 얘가 극대 후보가 되겠고 얘는 뭐가 돼? 극소의 후보가 되겠지. 그치? 어차피 곱하기는 상관없어. 그래서 따라서 결론을 내면 이율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극대 곱하기 극수의 곱이 0보다 작다. 따라서 극대라는 건 아무거나 상관없어. 얼마야? g의 0 곱하기 g의 2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내면 정답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g라는 값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0을 한번 집어넣자. 0을 집어넣으면 4가 되겠고요. 자, 2a를 집어넣으면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2a를 집어넣으면 4니까 12a의 세제곱 플러스 4. 이 값이 0보다 작다. 4 지워주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의 a의 세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곱해줄까? 마이너스 4로 나눠줄까? 나눠주면 얼마야? a세제곱 빼기 1이 0보다 크다. 근데 a세제곱 빼기 1은 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a 빼기 1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잖아. 그런데 알다시피 이거 뭐야? 이거는 항상 플러스지? 안 보여? 너무 낮게 썼어? 그래? 그럼 위에 쓰지. 내가 여기 낮게 쓰니까 여기 쓰니까 어떤지 애들이? 이런 게 있어. 자, 여기다 써보면 얘 어떻게 돼? 얘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a의 세제곱 빼기 1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얼마야? a 마이너스 1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잖아. 따라서 얘는 항상 플러스라고 그랬죠. 항상 플러스.
그러니까 정답은 이게 0보다 크다니까 따라서 결론은 얼마예요? A가 1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그죠? 되죠? 다시 한번 순서를 한번 되새겨보면, 자,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이 있다. 뭐는 뭐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한쪽을 뭐로 만들어? 넘겨. 자, 첫 번째. 한쪽을 넘겨서 이런 모양으로 세팅하는 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뭐해? 미분에서 무슨 값을 구해? 극대 극소 값을 구해. 세 번째 뭐야? 극대 극소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불러. 왜?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그치? 이렇게 불러요. 조용히 안 해, 이거 씨. 왜? 뭐 벌레가 있다고? 됐어. 됐어요? 정리했어요? 자, 넘어간다. 지워? 정리 다 쓰는 사람이 없나 보네. 자, 그러면은 거기 밑에 2번 해봐. 2번. 2번은 쉽다, 야. 2번은 주어진 식을 fx라고 놓고 미분한 다음에 극대극소의 곱을 구해서 0보다 작다고 풀면 되겠죠. 2번 문제. 두실근이면 곱이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아, 그래서 내가 여러 개 분리해놨구나. 여기는 두실근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방금 배웠잖아. 극대 곱하기 극소의 곱이 0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돼요. 극대 극소의 곱이 0이다. 두실근이. 쉽게 나오죠? 자. 따라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금 뭐 한다? 지금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극대 곱하기 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했다 이런 얘기지. 자,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이야. 유형 1-1번. 자, 이번에는 거기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적어주세요. 유형 1의 빈 공간에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쪽을 0으로 넘겨서 해석했는데 얘는 단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fx는 k꼴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1번 y는 fx를 그려요. 그 다음에 2번 y는 ky 교점 교점을 판단한다. 한마디로 한쪽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거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은 뭐냐면 장점 F가 3차, 4차 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 또 하나의 장점은 근의 부호 판별 부호까지 판별 가능.
그러니까 아까의 것은 뭐냐면 근의 개수만 3차 방정식에 근이 뭐 2개 있는지 3개 있는지만 판별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은 근의 부호를 물어볼 때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3차 또는 4차, 5차를 물어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쉬운 문제에서는 그렇게 풀고 약간 다른 표현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3차, 4차 한번 다려볼게요. 다려볼게. 뭘 다려? 아프니까 약을 다려. 혼자 중얼댄 거야. 아프니까. 자, 이제 4번 해볼까? 적었어요? 4번 읽어보세요, 4번. 나는 거기 태종대인가? 부산 태종대 갈 때 오르막길 올라가잖아. 이렇게 가다 보면 들 있지. 바닷가 난간에 있는 거. 그거 무섭지 않을까? 갑자기 나 태종대 재작년인가 가다가 바닷가 가다가 차 막혀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안 가고 200m를 앞두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볼까? 자 이렇게 나왔잖아. 자 보시면 이 한쪽으로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넘기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는 k. 그 k 넘길 때도 웬만하면 k를 플러스로 하는 게 좋아. 마이너스 k로 넘기면 2번 생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플러스로 넘기기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오른쪽 값, 요 값을 우리가 fx라고 한번 정의해보자 이런 얘기지. 자, fx. 그럼 이제 f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그려봅시다. f 프라임 x 얼마니? 3x의 제곱 빼기 6x네. 인수분해하면 3x의 x 빼기 2네. 자, 얘 인수분해해볼까요? 미분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이게 0과 2죠? 그러면 이렇게 뭐 이상해? 네? 뭐 이상해. 자, 봐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0 넣으면 2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어떻게 돼?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그래프가 F 그래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가 Y축 맞아. Y축 맞아 여기가. 근데 0일 때 값을 넣어볼까? F0이 얼마지? F0이 2네요. 여기가 2예요. 그 다음에 F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하면 8이고 2 집어넣으면 3, 4, 10이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요 중간에 X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러니까 X축, Y축을 그려놓고 시작해도 되겠고. 자, 그러면은 근을 몇 개 갖니? 얘는 근이. 근이 몇 개 가죠? 하나, 둘, 세 개를 갖겠네. 그냥 주워 먹으면 되겠죠? 그죠? 정신 차려요. 근데 얘는 또 어떤 식의 문제를 근이 이게 세 개는 이게 아닌데 왜 갑자기 이상한 데 빠져들었지? 저 세 개 때문에 그래. 수업 시간에 진짜 장난만 한 번 더 치고 헷갈리게 해서.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fx야. 자, y는 fx인데 지금 이제 뭘 안 그렸어요? 이걸 안 그렸죠. 아까 이거 그리라고 그랬잖아. y는 k를 그리랬잖아. 근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자, 선생님 선이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근이 몇 개예요? 2개. 하나, 2개. 여기 있을 때도 하나, 2개. 그럼 어디 있어야지 3개가 돼? 요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근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치? 따라서 y는 k라고 했을 때 그 k의 범위가 뭐랑 뭐 사이야? 마이너스 2랑 이 사이에 있어야지만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그치? 돼요? 근데 이거 물어볼 때 얘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 서다세실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달리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상황은 그렇잖아. 자, 이 상황은 무조건 근이 어떻게 돼요? 잘 봐. 근을 3개 갖는다면 하나의 근은 무조건 무슨 근이야? x축 왼쪽에 생기니까 음의 근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뭐야? 양의 근이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 개의 음근과 두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도 같은 뜻이잖아. 그치? 이렇게 근의 부호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그려봐야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K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의 부호는 x값이다. 이게 음수,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니까 이게 음수란 얘기고, 교점의 x좌표가 이게 양수니까 양근, 교점 x좌표 여기 있으니까 양근, 이런 얘기야. 또 위아래 있다고 음근 양근 하지 말고 근은 x값이다, y값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뭐 연습은 니들이 알아서 해보시고 6번 한번 해볼게요. 4차 함수. 자, 필기했나요? 정리해보시고. 박용이 이거 어디 갔어? 이상한 놈이야. 그놈도. 사람이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해야 돼. 응, 성실. 됐어요? 이쪽부터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이 문제 보면 여기서 나왔잖아. 자, 밑줄 쳐볼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 근의 부호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려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보면 요 K를 한쪽에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자,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빼기 8X의 제곱 플러스 28. 이것은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까지, 자, 여기까지를 내가 fx라고 치환하고 가자. fx라고 치환하고 가자.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려보자. 뭔가 칙칙대는 느낌이 나는데. 자, 그럼 해보면, 자, f'x 구해보자. 예, 4참수니까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빼기 16x 이렇게 되겠지. 조용히 안 해. 자, 4x로 묶으면 얼마야? 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인수분해가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3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선생님 여기다 f' 그래프 그려볼게. 자, 근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와 그 다음에 0과 그 다음 1을 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좀 넓게 그릴까?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얘는 3차 함수 그래프잖아. 미분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최고차인 계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바로 3차 함수 그래프. 그러면은 얘 증감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0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y축을 내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Y축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X축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그대로 따라 내려올게. 여기가 뭐 1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겠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4를 볼까? 지금 선생님 그린 거는 fx 그래프인데, 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빨리 집어넣어봐. 얼마인가? 하기 싫어? 그래서 계산을 해놨지. 마이너스 100. 네? 이제 0을 한번 집어넣어봐. 28. 그래서 여기 있지. 28.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25. 각각의 포인트는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어떻게 그리냐면 감소니까 감소했다. 그 다음 어디게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야 돼. 증가해야죠. 증가했다. 그 다음 다시 뭐야? 감소했다. 좀 더 밑으로 25를 해줄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다시 뭐야?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바로 이런 그래프가 fx 그래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뭐 여기다 쓰자. 자, 그래. 이제 한번 해볼게. 봐. 이때 뭐야? y는 k를 움직여야지. 이놈을 움직일 거야, 이제. 너 y는 k를 만들어서 이제 움직일 건데, 무슨 근을 가지려 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봐봐. 선생님이 짝대기를 여기다 봤어. 항상 있잖아. 어디가 기준이냐면, 이거 y축과 만나는 점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외보다 왼쪽에서 만나면 음근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봐라. 선생님이 이렇게 걷어. 자, 이렇게 걷다. 그러면은, 음의 근이 몇 개예요? 하나지. 아니야, 틀렸어. 그치?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으면 음의 근이 두 개긴 두 개지. 그치? 근데 뭐야? 양의 근도 같잖아. 이건 원하지 않는 거죠. 그치? 음의 근만 두 개 갖는 경우지. 그럼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높이가 25까지는 내려와야 되겠지. 그치? 25 이렇게 딱 됐다. 요 정도 됐어. 요 정도 됐다고 치면 여기는 근은 하나, 둘, 세 개 같잖아. 여기는 음의 근 두 개 같지만 양의 근도 하나 같으니까 여기까지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보다 뭐야? 밑에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K의 값이라는 거는 25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음의 근 두 개겠어? 요거 100보다는 어때?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다. 그래서 이 범위가 음의 근만 두 개 갖는 범위다라는 얘기죠. 그쵸? 되지? 뭐 어려운 건 없잖아. 오늘 또 교무실에서 얘기했지만 미투 못하는 거는 미업 못해서 미투 못하는 거야. 진짜야. 미투는 별거 없어. 함수만 바꿔치기 하는 거라. 미업 못하면 미투 못해요. 수투 못하면 잘해야죠. 수투 못하면 잘해야죠. 뭐야 지금 신발 벗고 자는 거야? 신문지 갖다 줄까? 내가 옛날에 신문지를 한번 잡았는데 따뜻하더라고. 그 신문지 한 장이 보온 속에 장난이 아니야. 몰라 이 새끼야. 내가 옛날에는 막차가 많이 끊겼어.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근데 술 먹고 늦게 갔는데 차가 어느 역에서 막차인 거야. 또 술 취하니까 어딘지 모르지. 내려가지고 딱 내렸는데 앉아서 자다가 역에서 앉아서 자다가 너무 추운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뭐 따뜻한 거 없나 본데 종이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종이를 덮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물론 벤치에서 잤어요. 벤치에서 바닥에서 앉아. 그러니까 한여름이었어. 한여름. 겨울에는 그렇게 자면 큰일 나지. 뭐 이 새끼야? 네가 옛날 시대를 알아? 90년대를 알아? 어디서? 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곡선의 교점. 얘도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올 거야. 자, fx는 gx. 이것에 교점 구하라고 나와봤자 난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넘겨. 이렇게 넘겨서, 그럼 이것의 교점이잖아. 그러면은 넘겨서 한쪽을 0으로 만든다고. 그럼 0으로 만들면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이름을 새로 주면 되지. 뭐 이렇게 hx 정도 이름을 새로 주면 이게 뭐 3차가 될 수도 있고 4차가 될 수도 있고 막 될 수 있잖아. 그럼 근의 개수 구하는 거 방금 전에 배웠죠. 만약에 3차 같은 경우는 빨리 구하고 싶으면 극대극소의 곱으로 구하면 되고, 그 다음 4차 이상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면 된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거야. 자, 한번 볼까? 자, 방법은 똑같고 몇 번을 건드려 줘야 되나? 아, 9번 해볼까? 아니다, 8번 하죠. 8번. 아니다, 9번 하자. 자, 9번 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 나왔어. 잘 봐. 둘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밑줄 쳐봐. 자,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건 뭐야? 근이 한 개뿐, 이런 거죠. 그럼 일단 두 식을 같다고 놓으라고 했잖아. 봐봐. 만난다니까 같다고 놔야 되겠지. 자,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k. 자, 이것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다. 이런 거죠. 자, 이 상태에 선생님이 한쪽을 다 넘기라고 그랬죠? 자, 넘기가 되면 몇 차식이 되냐면 3차식이 되죠. 플러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따라서 이것의 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걸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전체를 우리가 이제 fx라고 놓을 거잖아 했지. 얘는 fx라고 놓고 그 다음 얘 극대극소의 곱을 따지면 되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자,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빼기 6x 빼기 보니까 자 3으로 묶어놓고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그려보면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야? 3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극대극소가 되겠죠. 따라서 근이 한 개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상해? 마이너스 2? 뭐? 여기가? 이 플러스야? 어? 아, 뒤질라고 저 새끼가 어디 깝쳐주려네. 됐어?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뭐야, 근이 한 개다. 따라서 극대 곱하기 극소의 곱이 0보다 어떻다? 근이 한 개면 어때? 극대 곱하기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f의 마이너스 3 곱하기 f의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3,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너희들이 집어넣어서 계산 1 집어넣어서 계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 넣으면 여기 빵 27? 아 25?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 따라서 K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3차식이 나왔어. 3차식이 나왔는데 근의 판별 나오면 그냥 무조건 미분 때려가지고 여기 나오는 두 값 있지? 두 값의 곱이 0보다 크다 작다 이거 결정하면 돼. 되게 빠르게 하면 돼요. 3차식 나오면 빠르게 풀 수 있죠. 자, 거기 10번 해볼래? 10번. 야, 몇 분에 이거 쉬는 시간이지? 5분 남았어. 아, 5분 남았어? 빨리 해야 되겠다. 10번 해봐라. 더 진도 나가기 전에. 뭐?
이거? 자, 시간을 끄는 그런 거야? 봐봐. 야, 접한다. 똑같아요. 접하는 게 뭐야? 접한다. 그럼 교점이 몇 개라는 소리야? 교점 1개. 또 연립하면 3차식이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 잠깐만. 접한다? 잘못 풀었네. 진짜.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세 가지였지? 이거랑, 그 다음에 더 왼쪽에 이거랑 이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근데 보면 여기서 3차 방정식이잖아. 어쨌든 3차 방정식인데 근이 여기서가 뭐해? 접하죠. 접하는 상황은 여기서 어디밖에 안 나와? 가운데밖에 안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다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오케이? 됐지? 빨리 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아, 뭔 놈의 이렇게 진도 나가고 싶은데 뭔 놈의 행사가 많아 이렇게. 아우 진짜 열받아. 자, 부등식. 야, 부등식은 그리 어렵지 않아. 자, 어쨌든 핵심은 다른 과정 1, 2, 3보다 생략하고 뭐냐면, 자, 봐봐 이거야. 주어진 영역에서 전공수학 이러면 주어진 영역을 그냥 D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이게 뭐야? 0 이상을 보여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야, 우리가 미분 배우는, 야, 지금 증가감소 왜 배워? 증가감소 왜 배워? 최대치에서 구하기 쉬우려고. 그렇잖아. 선생님 최대값이 뭐라고 그랬어? 양 끝점과 극대점들만 모아서 그놈들만 비교해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 어? 그게 최대값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최소값 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극대극소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다음 어떤 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모터로 다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랑 똑같은 뜻이 뭘까? F의 무슨 값? 우리 반에 족밥만 100점, 족밥만 0보다 크면,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모든 값이 0보다 큰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어떤 값이 0보다 큰을 보기 위해서는 뭐부터 찾는 거야? 최소값부터 찾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 이놈만 0보다 크면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라고. 뭔 말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fx가 0보다 작은 거 찾아봐. 그럼 뭐야? 나 어떻게 풀면 돼? 어떻게 풀면 돼?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음을 보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전략을 할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뭐 구하는 거야? 부등식이 아니라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야. 부등식은. 그래서 뭐 부등식이라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 메모 하나 해놔. 자필로 해야지 확 효과가 있잖아. 나는 모든 필기가 내가 느낀 대로 적어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옛날 정석을 보면 진짜 개똥 철학이지만 내가 느낀 대로 막 나열해 놨어. 막 깨달은 거를 막. 지금 보면 졸라 어접한데 근데 그날 하나의 과정이었단 말이야. 자기가 재해석해서 쓰는 거. 선생님이 재해석한 거를 받아들여서 체득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자, 됐죠?
그냥 문제가 하나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모든 실수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야. 모든 실수에 대한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 풀 건데,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4차 함수가 0 이상임을 보여라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럼 내가 최소값만 구하면 될 것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를 뭐라고 놓을까요? 여기를 전체 내가 fx라고 놓게 될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최대 최소값을 구하게 수 있겠지. 자, 미분을 한번 해보자. 자, f'x f'x x의 세제곱 자 1이 되죠? 자, 인수분해가 얼마가 되나?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쵸? 1을 넣으면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인수분해가 정신 나간 새끼네. 아우, 어디 갔다 온 거야? 과외? 근데 과외 이 시간에 하지 말랬지. 과외가 날 이겼네. 영어 과외지. 과학? 알았어, 과학 잘해. 파이팅.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야, 얘 뭐야? 플러스지? 자, 야, 그래프 그리면 얘는 f는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근이 1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3차 함수 계획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바로 f'입니다. 여기 값이 1이다. 그래서 부분변동점이 이 점밖에 없다.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 다 플러스다. 그래서 얘는 뭐야? 유일 극소죠. 근데 유일 극소는 무슨 값이랑 똑같다고 그랬어? 최소 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어떤 걸 보이고 있었어? 자, fx가 0 이상을 보여야 되니까 최소값이 0 이상을 보이니까 끝나겠죠. 자, 그러면은 최소값 f의 최소값 얼마야? f1이겠죠. 자, 주어진 식에 1을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식이 좀 복잡한데 너희들이 계산했다 가져가면 k-4분의 5. 잘 봐야지 또 틀렸다고 지랄할까봐. 자, 이 값이 얼마야? 0 이상. 따라서 k가 4분의 5 이상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이 0 이상을 보이려면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이 0 이상을 보이면 증명이 끝난다 이런 얘기죠. 자, 13번 해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비워주세요. 아, 저 병신 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씨. 안 보이냐? 지금 수업을 들어가지고 뭔 말인지 아는 것도 웃기지만 대단하겠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저거. 너 엄마가 이런 거 아시니? 어? 이런 거 아시냐고 새끼야. 전화해봐야 되나 한번. 진짜 알아 몰라 그것만 얘기해봐 새끼야. 이 시간에 수업 들어오는 거 아시냐고. 과외 시간 맞아. 이상하네. 저 게임방 갔다 오는 것 같아. 내가 엄마랑 오늘 전화 통화해야 되겠다. 박준영? 알았어. 까먹을까부터 여기 세워놔야지. 심리 표현이죠. 자, 아주 심리 표현이 장난이지. 하도 별 또라이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학원 중간에 몰래 나가가지고 게임방 갔다 오고 뭐 처먹고 뭐 못된 새끼.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제한 범위에서의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너네 이건 안 짚어봐. 잘 봐. 자, 보세요. F가 증가함수라는 가정이 있어. 근데 범위가, 제한 범위가 이거에서 fx가 0보다 클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또는 여러 개 하자. 이것에서 이럴 조건 또는 띄워야지. 이것에서 이럴 조건. 뭘 의도하는지 알겠지? 뭐 아는 사람 알 거야. 자, 봐봐. 자, 얘 같은 경우 볼까? 얘는 그래프에 양 끝이 뭐야? 구멍이 뚫려 있지. 원하는 값이 아니죠. 그러면은 일단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릴 거야. 자, x축이 여기 있으면 1이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3이 여기 있을 거야. 증가함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fx가 0보다 떠야 되니까 이것도 된다고. 그쵸? 하지만 이 위치가 여기 가 있어도 뭐야? 여기 가 있어도 1이 아니라 1보다 오른쪽부터니까 떠버린다고. 그러니까 얘도 인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 인정돼. F1의 값이, 자, F1의 값이 얼마도 인정되는 거야? 0도 인정되지만 0보다 큰 것도 인정된다. 이러니까 얘는 0 이상이라고 푸는 게 맞죠. 그쵸? 그 다음 얘는 당연히 되잖아. 당연히. 얘는 당연히 0 이상이니까 다도 되니까 뭐 이거 의미가 없어요. 다 돼요. 얘는 F1이 0 이상이다. 얘도 양쪽 들어가니까, 자, 얘는 양쪽 들어가니까 얘는 이거잖아. 13. 13이니까 들어가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왜? 이상이니까 는 다도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도 요 위치 F1이 0 이상. 안 되는 놈은 이놈밖에 없다. 자, 얘 한번 그려볼까? 자, 얘는 지금 1부터 3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1부터 3까지 돼 있는데, 닿여 있잖아. 이렇게, 이건 된단 말이야. 이건 되는데, 이거 닿는 순간, 이 점은 0이잖아.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요건 안 된다고. 따라서 얼마야? F1이 0보다 크다면 된다고. 그럼 니네 구분해봐. 어떤 경우만 되는 거야? 꽉 찼는데, 양쪽이 꽉 찼는데, 큰 걸 요구할 때만 등호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그쵸? 이제 뭐 이런 것쯤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내용이 요걸 가지고 논할 건데, 계속 물어볼까봐 화딱지가 나. 이거 설명하기도 애매해. 그냥 지금 이해해 버리세요. 근데 지금 질문할 표정들이 왜 이렇게 가득 차 있지? 눈빛이. 질문? 질문 끝나고 해야 되겠다. 이건 딱 질문이다, 이거. 괜히 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건 딱 질문거리네. 저녁에 딱 가야 되겠다. 그래서,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 경우다. 특히 얘를 잘 알아두세요. 요거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 이걸 특히 헷갈려 애들이 니들이. 이 중요해 이거. 이게 없으니까 이 높이 F1은 닿아도 상관없다. 높이 0에 그 얘기. 요거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저 별표 치는 거. 자, 두 번째 거는 왜 1에 0 안 찍히잖아. 없잖아 엄마. 이제 알았어? 이게 눈이 없으면 임마 구멍 뚫어야지. 이건 눈이 있으면 이제 구멍 있는 거 다시 설명 원점으로. 죽여버렸지. 자, 봐라. 자, 얘는 눈이 안 들어갔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그리잖아. 얘는 눈이 들어갔으니까 구멍을 채워서 한다고. 그 상태 그림에서
이 fx라는 이 파랑 덩어리 자체가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근데 나는 어떤 값이 0보다 크려면 최소값만 관찰해야 되니까 증가함수니까 1에서의 값만 관찰하면 되잖아. 얘가 제일 작으니까. 근데 이 지점이 뜨면 당연히 0보다 큰 거 맞잖아. 모든 점들이. 근데 이 f1이라는 지점이 여기 딱 닿아도 어때? 이게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 점은 포함 안 하고 이 오른쪽 점부터니까 떠 있잖아. 그치? 아, 이게 안 보여? 이게 여기 점이 딱 있는 게 여기보다 살짝 오른쪽이니까 떠 있잖아. 아우,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진짜. 그래서 이거야. 알았어? 열받아 죽겠네, 진짜. 야, 넘어간다. 다 적었어? 자, 이해한 거다. 다음 문제 풀 때 갸우뚱하기만 해봐. 자, 이제 14번. 자, 나온다. 조용히 해. 자, 봐라. 자, fx가 0보다 큼을 보이고 싶어요. 근데 제한 범위가 양끝점이 안 들어가는 제한 범위 1부터 3까지를 가지고 할 거야. 일단 나는 어떤 값 구해야 돼? 최소값 가지고 논해야 되겠죠? 그쵸? 자, 보면 자, 미분해보자. 일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되니까. 자, f'x라면 3x의 제곱 빼기 12x. 그쵸?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3x에 x-4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냐? 요렇게 어디부터 0부터 4까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근데 선생님 필요한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필요해? 1부터 3까지가 필요하죠. 근데 1부터 3까지는 미분 값의 부호가 뭐예요? 음수죠. 음수면 원래 함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1부터 3까지라면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 fx란 덩어리가 0보다 커야 되기를 원하니까 이건 맞죠. 그치? 그 다음 또 어떤 것도 맞아? 이것도 맞다고. 그치? 야, 이렇게 된 상황을 딱 픽스 시켜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다고. 그럼 얼마야? F3이 얼마야? 0이고 이렇게 된 상황은 얼마야? F3이 양수잖아. 근데 이 상황이든 fx란 이 파란 그래프 위치에서 본다면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지. 맞잖아. 여기 있어도 얘보다 왼쪽부터니까 이 점을 포함하자고 왼쪽부터니까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걸 써야 된다고. 그래서 f의 3이 0 이상인 범위를 구하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f에다 3을 집어넣을까? 3 집어넣으면 6, 9, 54에다가 27 빼면 얼마야? 27? 오케이. 마이너스 27. k 마이너스 27. 0 이상이다. 따라서 k 값은 27 이상이다. 그쵸? 그래서 아마추어처럼 선생님 이거 0보다 큰데 왜 이렇게 늦 나왔어요? 이런 질문하는 새끼는 싸대기 맞아야 돼. 상황을 모르고 가르쳐줬는데. 알았어? 0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눈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야.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치? 또 이런 얘기 하니까 이따 질문이 좀 줄겠지. 근데 딱 이따 질문 돼. 선생님,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왜 들어가죠? 여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왜 들어갈까요? 진짜. 자, 그럼 뭐 연습 삼아. 연습 삼아. 15번도 똑같은 발상이야. 15번 해봐. 15번 풀면 요거 아는 거야. 또 문제 바꿔달라고 요구하겠지? 얘는 증가함수니까 최대값으로 봐야 되죠.
아우, 물 좀 먹어야 겠다. 뭐라고, 엄마? 여기는 뭐야? 최대값이 이게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 1이 0 이하다 이렇게 풀면 돼. f의 마이너스 1이. 안 돼요? 몰라?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몰라. 좋댔다. 이렇게 하는 거냐?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야, 그래프 그리면 근데 자, 근데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제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범위에서는 뭐 f 프라임 플러스만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증가함수다.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값이 0보다 작기를 원하니까 자, 증가함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돼야지. 요렇게 되든가 요렇게 되든가. 그죠? 그래서 f-1 포인트에서 f의 마이너스 1이 0이던가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거 둘 다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도 얘보다 왼쪽부터니까 0보다 작은 거다. 그래서 전체 함수가 작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f-1이 0 이하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더 이상 언급 안 한다. 이거 나중에 미적 2 가서도 계속 나오고 다른 문제 부등식 나온 거에서 계속 나올 거야. 양쪽이 안 들어간 범위에서의 부등호 찾는 거 이제 마무리 종결이라고 생각할게. 난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지운다. 예. 넌 그만 얘기해. 핸드폰이네. 압수해야 되겠다. 시계야? 뭐야? 배터리가 뭐야? 배터리가 배터리 아니야? 아재네. 아재. 아재가 아니라 아줌이네. 아줌. 아줌씨.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한번 봅시다. 16번. 자, 이번에 봐봐. 16번. 이거 넘겨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fx가 4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6x 빼기 k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뭐냐면 fx의 최저값만 구하면 그 값이 0 이상이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얘도 또 미분해서 빨리 찾는 거잖아. 귀찮아. 자, f'x는 12x의 제곱 빼기 6x 빼기 6이다. 자, 6으로 묶을까? 자, 인수분해하면 2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하면 되나? 안 되나? 빼기 1 하면 되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f'(x) 그래프 그리면 약을 끊으니까 아프네.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제한 범위가 이 정도가 마이너스 1 있을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범위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럼 얘가 극대값이겠죠? 너? 마이너스 1이 거기 가면 안 되지. 왼쪽 가야지, 마이너스 1. 다시 그리자. 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번 주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마이너스 1.
자, 오른쪽 왼쪽을 모르겠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크다. 자꾸 가르치려 들여. 자꾸 가르쳐.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자,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그래프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봐봐. 어떤 값이 0 이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 0 이상을 보이면 되니까 최소값만 찾으면 돼요. 근데 누가 최소값일까? 자, 보면 여기 요 값이 얼마야? f에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르니까, 자, f에 1값이 최소값일 수 있다. 근데 f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얼마냐?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6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플러스 6에 마이너스 k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자, 1을 집어넣으면, 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벌써 많이 작네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최소다 이런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이 0 이상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너 k의 제일 높은 놈이 누구니? 이놈이다. 그렇죠? 이렇게 최대값을 직접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 볼까? 거의 뭐 다 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이거 똑같아서 뭐 하기가 좀 그러네. 니들이 해봐라. 자, 아이디어만 하면 줄게. 자, 이것만 잘 봐. 자, 이 경우도 뭐 똑같은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fx보다 gx가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넘기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5x의 세제곱 빼기 10x 제곱이 크거나 같다. 얼마? 5x의 제곱 플러스 2다. 어디 범위에서? 0부터 3까지에서. 그럼 얘를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자,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빼기 2가 0 이상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fx, gx 썼으니까 뭐 hx라고 정해놓고 얘를 그리죠. 그럼 0부터 3까지 구간에서 이 값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치? 똑같잖아. 해봐. 내가 해야 돼? 아니지? 미분해서 좀 해봐. 이거. 미분해 일단. 그냥 노는이 하자. 자, h 프라임 x 그렇지? 15x 제곱 빼기 30x 15x로 묶고 네. K는 없어요. K가 어디 있었어? fx. K도 같이 추가시켜줘요. K 빼기가 낫겠네. 난 너무 많이 했어. 니들이 지금 계산 좀 해. 이거 진짜. 어쨌든 미분은 똑같죠. 결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0,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근데 제한 범위가 0부터 3까지네?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가? 여기 0부터. 여기가 뭐 3이겠지? 여기까지. 0부터 3까지. 근데 여기서 우린 최소값 구하려니까 최소값 여기 있잖아, 여기. 제일 작은 지점. 그쵸? HE가 제일 최소값이다. 그래서 결론을 하면, 자, HE 값, 자, 2 집어넣으면 또 5, 8에 40, 60, 플러스 K 빼기 2. 이 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아, 그러면 이거 얼마야? K 마이너스 22. 그치? 22가 0 이상이다. 그래서 K가 22 이상이다. 이렇게 정답이 되죠. 금방 하잖아. 최소값 찾는 거. 전부 다 이런 꼴이니까 우리 핵심은 뭐냐면 부등식에서 만족하는 그 범위를 찾는 방법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물어보면 최소값, 뭐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최대값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당하게 하면 되겠죠. 자, 몇 분에 끝나? 계속 할까? 자, 그럼 이제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 펴봐. 펴봐. 오케이? 자, 필기를 좀 해볼까? 자, 일단 무엇보다 요거 맨 밑에 이 내용이 나올 거야. 자, 위치 볼게. 선생님이 위치를 표현하는 기호를 이렇게 쓸 거야. xt. 그 다음에 속도를 표현하는 표현을 vt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가속도를 표현하는 기호를 at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t라는 거는 시각에 관련된 값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t라는 변수를 줍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미분하게 되면 이게 나와요. 속도가. 그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고, 얘는 그러니까 x't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v't라고 쓸 수 있고, 또는 x를 두 번 미분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치? 이 정도만 하나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그래서 위치는 xt로 표시한다. 속도는 vt로 표시한다. 가속도는 at로 표시한다. 응?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왜 미분이 됐는지 요걸 한번 내가 좀 밝혀보겠습니다. 자, 따라와 보시면, 자, 첫 번째 필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있는 거야. 수직선이야. 명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너희들 미적 원에서 다루는 거는 절대 입체적인 운동을 하지 않아요. 뭐밖에 없냐면 직선 운동밖에 안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니네는 이런 거야. 공을 위로 수직으로 던졌다가 내려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든가, 이것밖에 안 해. 뭐 점프 뛰는 거 없어요. 틀어서가 없어. 니네는 뭐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수직선을 이제 운동을 할 건데 쉬었다 할 거야. 아씨. 자, 시작해요. 징그러.
아, 죽어. 누구 면상이야? 아. 자, 보게. 야, 그래서 내가 지금 속도가 왜 위치의 미분값인지, 속도가 왜 위치의 미분값인지 이걸 한번 증명해 보겠다, 여기야. 자, 보시면 여기가 위치가 0이라는 위치가 있어요. 근데 얘보다는 있잖아. 내가 하는 거는 봐봐. 이게 속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따지는 속도 있잖아. 우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하시잖아. 네가 운전하지는 않겠지. 그럼 속도계를 보면 순간적으로 딱 시속 100km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게 순간이 시속 100km란 얘기야. 순간. 그러니까 거기 뜨는 속도라는 거는 순간 속도야. 그래서 이거 뭐라고 적어야 돼? 순간 속도다. 그냥 우리 속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내가 어떤 순간 시각 볼게. 자, t초에서의 위치. 자, xt. 요렇게 있단 말이야. x t초에서의 순간. 그랬는데 내가 시각이 아주 찰나로 조금 지나간 거야. 그 시각을 뭐라고 할 거냐면 지나갔을 때 그때 위치를 내가 x의 t 플러스 h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했을 때 내가 속도를 구해보자는 얘기지. 근데 그게 찰나가 되려면 야, 우리 봐봐. 여기 시각은 t초고 여기는 뭐야? t 플러스 h초인데 이 순간 찰나가 되려면 시간을 뭐로 주면 돼? h를 0으로 주면 되게 순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줄여서 속도를 구하겠다. 그래서 보면 자,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속도. 자, 속도는 나중 위치에서 현재 위치를 빼서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위치차잖아. 속도란 거 우리 어떻게 그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위치차인 거리에서 시간차가 얼마야? h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하죠. 그쵸? 이게 속도지. 근데 우리가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잖아. 자, 속도인데 자,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순간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여기 뭐가 붙는 거야? 순간이란 극한,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 붙어야지 순간 속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따라서 얘는 우리가 배웠잖아. 이거 x 대신 f로 정의됐을 때 이게 뭐로 정의되는 거야? f't로 정의됐었죠. 근데 x로 나왔기 때문에 x't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순간 속도는 x't가 된다. 그래서 순간 속도는 뭐 기호로 뭐라고 쓴다? vt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속력은 뭘까?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그래서 속력에는 부호가 없죠. 속도에는 부호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자, 두 번째. 자,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내가 위치가 여기가 xt의 위치가 여기 위치한 거야.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럼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라. 오른쪽의 값이 더 x값이 클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선생님이 오른쪽 갔을 때 속도의 부호를 한번 볼까? 자, 봐라.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여기 식을 봐봐요. 얘들아, 여기 식을 봐봐. 오른쪽으로 갔으면 얘는 어차피 양수고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시간이니까 양수잖아. 그치? 시간 양수인데 얘는 어느 쪽으로 간 거야? 누가 더 커? x의 t 플러스 h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값이 나가? 속도는 얘가 분자도 플러스가 되니까 속도는 오른쪽으로 하면 양수가 돼요. 그런 이유에서. 그치?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갔다. 자,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x의 t 플러스 h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봐봐. 여기서 여기를 빼면 위에 분자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 속도가 속도가 플러스다. 그럼 어느 쪽으로 진행한 거야?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했다. 속도가 마이너스면 왼쪽 방향으로 진행했다. 오케이? 그런 얘기죠. 속도의 방향성을 얘기해봤고,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이 또 잘 나오는 게 속도가 0이다. 자, 속도가 0이다. 자, 속도가 0인 거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정지한 상황이다. 왜냐면 자, 봐봐. 야, 정지했다는 얘기는 봐봐. 정지했다는 얘기는 현재 위치나 시각이 지난 위치나 각각이 어때? 값이 같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분자의 값이 0이 돼 버리는 거야. 0이 돼 버리니까 전체가 0이 돼 버리지. 그래서 속도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방향을 바꿀 때. 자, 봐라. 방향을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이런 거야. 내가 잘 봐. 내가 여기서 시작점이 여기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그럼 속도의 부호가 뭐야? 양수죠. 그치? 그럼 봐봐. 선생님이 빨리 가다가 찍고 멈춘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지. 그럼 뭐 해야 돼? 방향 바꾸려면 뭐가 가정돼야 돼? 스탑이 돼야 되는 거야. 뭔 말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뭐야? 속도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사람이 순간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톡톡 이렇게 여기 가다가 안 되잖아. 사람은 시간은 연속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한 번에 0을 거치지 않고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향이 바꿀 때 봐. 플러스로 갔다가 이 마이너스로 바꾸는 이 방향 바꾸는 이 지점에서 속도가 0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속도가 0인 구간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정지했을 때나 방향을 바꿀 때를 의심해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뭐 그럼 오늘 할 거 뭐 이론 다 한 거야. 이 정도면 속도가 이만큼밖에 없어 실제로 개념이. 이거 가지고 이제 풀 건데. 자, 정리해 보시고 이제 그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3-1번을 한번 볼게요. 3-1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 다음에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과 결정이 된다. 속도가 플러스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면 왼쪽이 가는 거고, 속도가 0이라는 거는 정지 상태나 운동 방향을 바꿀 때다. 자, 정리 다 끝났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자, 21번 볼까요? 21번. 자, 21번 보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 값이다. 이렇게 됐죠. 얘가 이런 얘기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T다.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거. 자, 원점을 지난다. 아, 이거 착각하는데, 야, 원점을 지나면 속도가 0이지. 맞지? 아니죠. 잘 봐, 이거야. 봐봐. 사람이 가는데, 잘 봐. 여기 원점이야. 원점이라는 건 위치가 원점이라는 얘기지. 내가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뒤로 엄청 빨리 갔어. 여기 속도가 엄청 커졌어. 그러면 원점을 지날 때 속도가 0이야? 아니잖아. 원점을 지날 때는 뭐가 0이란 얘기야? 원점을 지날 때 밑줄 쳐봐. 자,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위치가 0인 순간이란 얘기예요. 속도가 0인 순간이 아니야. 속도가 0인 순간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어떤 거라고 그랬어? 정지 상태나 아니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 이게 속도가 0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위치가 0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위치가 0인 시각을 한번 구해보자. 자, 위치가 0인 시각이니까 얘를 0이라고 놓으면, 자, 전체를 t로 묶어볼까? t로 묶어보면 t-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해당하는 시각은 0초랑 2초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 출발 후라고 그랬으니까 0초가 출발이니까 0초를 제외한 몇 초야? 2초에서의 속도를 구해라. 그러니까 따라서 구하는 값은 v의 이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x 프라임 t 이 값이 바로 속도 vt라고 그랬잖아. 자, 미분하면 3t의 제곱 여기 8t 플러스 4죠. 2를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4 얼마예요? 0이네요. 아, 얘는 우연히 0이 나왔네. 우연히 위치가 뭐 이런 식이니까. 그 다음에 또 3번, 23번에 해봐. 아니다, 22번. 거기 밑줄 PQ의 속도가 같아진다. 그럼 미분한 값이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22번. 추가 프린트 가져갈 사람들은 좀 가져가요. 어? 없어요. 배터리가 없다고? 큰일 날 뻔했네. 나 문제 풀고 있어봐. 자. 다음 볼까요? 풀었나? 자, 23번. 그 원점을 통과할 때 가속도. 원점을 통과하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xt가 0이다. 이때 구하면 되겠죠. xt가 0이다. 그때 시각을 구하면 되죠. 원점을 통과하니까. 그래서 구하면 t로 해서 t-2와 t-3 이렇게 걸리겠죠. 따라서 t가 2초, 3초 이렇게 걸리겠죠. 2초, 3초. 근데 또 여기 또 멘트가 있지?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몇 초겠어? 3초. 3초에서의 가속도를 구해라. 가속도니까 얘를 두 번 미분하면 되겠죠. 자, 한 번 미분하면 vt잖아. 3t의 제곱 빼기 10t 플러스 6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6t 마이너스 11 되겠죠. 따라서 a의 3 그러면은 18 빼기니까 8이 되겠지. 그치? 이게 가속도 값이다. 뭐 쉽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볼게요. 24번. 귀신이다. 열어줘라. 저 새끼 열어줬어. 왜 이렇게 좋아해? 저 새끼. 열어주라니까. 진짜 열어주니까. 자, 여기 밑줄 쳐볼까? 자, P와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지. 선생님이 P의 속도를 VP라고 하고 Q의 속도를 VQ라고 한다면, 야, 우리 봐봐. 운동 방향이 반대란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그래서 곱하면 얼마가 돼?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럼 미분을 하면 그만해 인마. 자, 2t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를 4로 나누면 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따라서 2와 4 사이 있다라는 거지. 25번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그 다음에 26번 한번 해볼까? 정지 상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잖아. 자, 26번. 어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를 x라고 하면, 뭐 저번 수업에서는 포르쉐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괜찮아요. 저희 차는 밟으면 바로 멈춰요. 이해가 안 되네. 난 참 얘기하면서 그럴 수 없잖아. 이제 선생님 차는 밟으면 좀 가요. 이해가 참 잘 돼. 자. 그래서 이런 거지. 자, 보면 자, 이렇게 x축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자동차 이거죠. 그만해라. 자, 자동차다. 자동차 가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처음 밟은 시점이 0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야. 쭉 움직이는 거죠. 그치? 그랬을 때 다 멈추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t초일 때 위치가 얼마냐면 얘가 36 마이너스 4.5t의 제곱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t초까지 쭉 미끄러지다가 어느 순간 멈추겠죠. 어느 순간 멈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정지 위치라고 하죠. 그쵸? 정지다. 그럼 정지라고 하면 우리 정지는 뭐가 0이라고 그랬어? 속도가 0이라고 했잖아. 속도. 자, 속도니까 자,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9t. 이게 30, 이 t를 또 생략했네요. 왜 이렇게 자꾸 생략해? 자, 미분하게 되면 36 마이너스 9t. 이 값이 0이다. 정지 상태니까. 따라서 t는 몇 초예요? 이때 시각은 얼마야? 4초에 드디어 멈췄다 이런 얘기죠. 4초 만에 멈췄다. 그럼 이때 정지 때까지 걸린 시각. 자, 우리가 정지 버튼 그러니까 브레이크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0초라면 우리는 4초 만에 멈춰 있다 이런 얘기죠. 또는 이때 뭘 물어봐? 이때 이동 거리를 물을 수 있죠. 자, 이동 거리를 묻는다면 자, 봐봐. 0초일 때 이동 거리는 여기는 뭐야? 0이겠죠. 시작 위치. 쭉 가다가 위치를 따지면 자, 멈췄을 때가 4초니까 4 집어넣으면 얼마야? 36 곱하기 4 빼기 4.5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4, 4, 16, 18 18에다가 하니까 4, 8, 72 이거 얼마야? 144? 70이네요. 그렇죠? 72 계산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지 후 움직인 거리는 무려 72m. 자, 72m 움직였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는 아니야. 내 경운기도 아니고 이 정도는 진짜 아니다 이거. 이건 아닌데.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물어볼 때는 72m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 오케이? 이것까지 메모해놔. 그러니까 제동 거리를 물어볼 때는 제동 거리는 72m,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다음 이제 변화율을 한번 볼게요. 원래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있었는데.
변화율 문제는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만, 그러니까 우리 거리에 잘 봐. 시각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이 속도잖아. 근데 시각에 대한 거리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 네가 만약에 뻥튀기 거기에다가 뻥튀기를 넣었어. 그럼 뭐야?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시간당 뭐야? 밥알을 요만큼 넣으면 이만해지고 떡을 넣으면 이만해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시각에 따라서 그것도 커지고 있지, 변화하고 있지.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변화율도 될 수 있고 크기에 대한 변화율도 될 수 있잖아. 아니면 니네가 호수에다가 물을 이렇게 던졌어. 호수 가보지도 못했는데 뭐 하여튼 강물에 던졌다. 아니면은 여기 양계천에 던졌다. 던졌다. 그럼 어때? 이게 점점 파장이 퍼지잖아. 그것도 뭐야? 원이잖아, 일종의. 그러니까 원이 퍼진다.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 원의 넓이가 커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것들의 속도를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단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보면 내용은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수학적 비유에다가 t초 시각에서의 이렇게 할까? t초 시각에서의 뭐 길이면 뭐 LT라고 T에 관한 식으로 식을 세우고 또는 넓이면 ST라고 T에 관한 넓이에 관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부피면 T에 관한 식으로 부피식을 세우고 그게 바로 일단 시작. 그럼 다 끝난 거야. 그때 뭐냐면 T초 시각에서의 변화율을 구해라. 길이의 변화를 하면 그냥 길이를 미분하면 돼요. 넓이의 변화를 하면 그냥 T초에 구하는 식을 넓이로 미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속도가 아니다. 이거 부피다. 자, 헷갈리지 마. 부피를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어려울까? T초 시각에서의 상황들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울 거야. 그치? 그런 얘기죠. 자, 다양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두 단계로 푼다. 근데 요게 어려워요. T초 시각 상황에서. 그래서 뭐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됐죠? 자, 그러면은 거기 책에 나와. 봐봐. 자, 어떤 물체가 t초에서의 길이가 l이다. 그럼 3초에서의 변화를 구하시오. 그럼 L'T를 구한 다음에, 왜냐면 얘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t초에서의 L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구해지죠.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이다. 이거 x가 아니라 t겠네요. 이거 오타가 났어. t로. 자, 그러니까 3초에서니까 L'3. 이게 다예요, 이게. 자,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한번 볼까? 자, 30번. 자, 30번 보면 정사각형이 있다. 반지름이 5인 정사각형인데 얘가 막 자라. 근데 선생님 t초 상황을 설정하라 했잖아. 자, 시각당 얼마에 0.5cm씩 자란다. 그러면은 1초에 0.5씩 더해지니까 t초면은 0.5t만큼 더해지겠네. 그래서 0.5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t만큼 더해지겠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길이는 같으니까 따라서 우리 t초 상황에서의 넓이를 구하면, 자, st라는 건 얼마야? st라는 거는 2분의 1t 플러스 5의 제곱이 바로 넓이의 변화율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때 몇 초? 10초 했을 때 변화율이니까 얘 미분하면, 자, s'T. 자, 미분하면 모를까? 전개하자 그럼. 자, 4분의 1에 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25. 자, 이런 거죠. 그럼 미분하면 얼마냐? 2분의 1에 t에 플러스 5다.
근데 언제의 변화율? S 프라임 10을 구하죠. 10이니까 5 플러스 5. 그 따라서 12 정도입니다.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건 이건 아주 기초적이야. 약간 심화가면 뭐가 있냐면 가로등 문제가 있어. 그걸 좀 이따 한번 해볼게. 가로등 문제. 가로등 문제 막 재밌어요. 자, 그다음 뒤쪽 이제 부피를 한번 볼까? 부피 33번. 아이고 힘내자. 거의 다 끝났다. 자, 30. 자, 이거야 공 모양인데 공에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으면 크잖아. 이거 옛날에 누구 남학생들 나중에 또 이벤트 한다고 이제 공에 바람 좀 넣다가 뭐야 이거 자신감 있게 불다가 한 10개 넘어가면 현기증이 나기 시작해. 진짜야. 옛날에 무슨 그 라디오 사연 중에 뭐지 펜션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그 거길 잡아서 남자친구가 뭐지 그거 뭐 프로포즈 고백하려고 그 풍선을 불어달라 했는데 그 펜션 주인이 에이 이거 좀 되겠지 해가지고 있잖아. 이벤트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해주는 거야. 풍선을 불다가 도착해보니까 아저씨가 불다가 쓰러져 있대. 현기증이 나서 안 한다고 막 돈 돌려줄 테니까 가라고. 기계 사세요. 이거 쓰는 거 있잖아. 그게 나아. 근데 기계도 힘들더라. 풍선은. 어쨌든 풍선은 힘들다. 그리고 촛불 이벤트 한다고 불난다. 집이 화재가 나요.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자, 멍청한 사람 많죠. 자,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벤트 하는 날은 뭐야? 비바람이 많이 오죠. 그죠? 자, 이렇게 구가 있는데 구가 기존의 반지름이 4다 이런 게 4. 근데 5mm씩 증가한다. 5mm라는 거는 얼마야? 5mm라는 거는 2분의 1t죠. 그러니까 2분의 1cm지. 그러니까 2분의 1 시각 t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뭘 구하랬어? 부피잖아. 우리 부피 구하는 공식 알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r이 뭐니까 4 플러스 2분의 1 t의 세제곱. 얘도 미분해서 써. 미분해서 여기를 니네가 채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8을 구하니까 니네가 하고 그럼 된다 이러면 안 할게. 그 다음에 34번은 별표 치고 이거 뭐 닮음을 이용하는 건데 기본이죠. 그렇죠? 자, 됐어요? 자, 34번 볼게요. 우리 뭐 이건 거는 어디서 많이 겪어보나? 너희들 정수기 먹을 때마다 겪어보죠. 그죠? 그렇잖아. 정수기 먹을 때만 보잖아. 자, 다음 뭐야? 이렇게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근데 여기를 잘 읽어봐야 돼. 자, 여기 맨 윗둥의 반지름이 6이고 요 전체 길이가 18cm다. 이런 길이죠. 되게 좀 기네. 내가 봤을 때 이건 뭐 같아? 콘 같죠, 콘. 그렇죠? 근데 몇 초 0.1cm의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높이를 h로 한다면 h의 변화율이 0.1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수면의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수면의 높이 이 수면의 높이 요거죠. 요 h. 요 h가 얼마가 되는 순간 5cm가 되는 순간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내가 하는 건 부피의 변화율이다. 거죠. 자, 일단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상황 설정. 이게 물이 있잖아.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이렇게 쭈르륵 차서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인데 올라가는 어떤 특수한 상황, 딱 그 초, 우리가 t초 시각을 보자는 얘기지. 그 시각에서 모든 걸 한번 설정해 보자. 자, 봐봐.
자, 이 높이가 t초에서는 얼마의 높이일까? 자, 0.1씩 증가하고 있죠? 시간당, 초당. 그러면은 만약에 t초가 지났다. 그럼 얼마야? 10분의 1t겠죠. t초 상황에서. 봐봐. 1초에 10분의 1씩 올라가는 거야. 그럼 2초에는 10분의 2겠지. 3초에는 10분의 3이겠지. t초에는 10분의 t일 거 아니야. 그래서 t초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비영이 잘 자. 굿나잇. 자, 보면, 야, 비율을 볼게, 비율을 보면, 봐봐. 근데, 선생님이 이 노란 거나, 이 파랑이나, 지금 어떻지? 닮았어. 닮아있지? 비율이 닮아있어. 그래서 비율을 구하면 우리가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 반지름 얼마? 이게 봐봐. 6대 18이잖아. 그럼 비율상 얼마야? 반지름 대 높이 비율은 얼마야? 1대 3이겠죠? 아무도 동일하지 않아? 따라서 여기로 올라갈 때 18에서 16으로 올라갈 때 얼마야?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30분의 1 t가 바로 반지름이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t초 상황의 부피니까 이 vt를 구해보자. 자, vt 우리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지? 3분의 1에 파이의 반지름의 길이 3분의 1 t의 제곱 곱하기 높이 얼마? 10분의 1 t. 이 값이 바로 v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 주면 얘가 얼마냐? 900에다가 100이니까 9000에다가 27000이 되나요? 그쵸? 27000이 된다. 강명 깨보니까 27000원이니까 저 그거 안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27000 저 아니에요 너무 비싸네요 이런 거지. 자, t의 세제곱. 그치? 그랬을 때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변화율은 무조건 미분이니까 자, v't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3이 앞으로 나가면 얼마가 돼? 9000분의 파이의 t의 제곱. 이 값이 바로 뭐지? 부피의 변화율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때 시각을 몇 초인지 안 주고 얘는 우회적으로 줬단 말이야. 자, 시각이 몇 초라고 그랬어요? 안 나왔죠. 근데 대신 수면의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5라고 그랬다고. 이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분의 1 수면의 높이가 5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시각 t는 몇 초예요? 50초가 되겠죠.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구하고 하는 건 상황은 얼마냐면 v' 50을 구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9000분의 파이 곱하기 50 곱하기 50. 자, 약분에 써볼까? 00. 그쵸? 00. 그럼 이제 뭐로 약분해? 5로 약분하면 00 5로 약분. 이거 5 약분하면 얼마냐? 18 분의 5 파이. 됐죠. 그래서 변화율이 18분의 5 파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시작은 뭐냐면 시작은 t초 상황에서의 모든 상황을 세팅해서 구하려는 넓이, 구하고자 하는 부피 이런 걸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변화율이라고 하면 미분이겠구나. 그래서 미분해서 그때의 상황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시험 못 보겠네. 됐나? 지울까? 정리하시고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럼 닮음을 이용한 것도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자, 지울까요? 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자, 요런 게 있어. 가로등에 전구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거야. 봐봐. 사람이 처음에 여기 있으면 빛이 이렇게 쬐니까 그림자가 여기밖에 없겠죠.
그쵸? 근데 이제 걸어가면서 내가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볼까? 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자, 사람 여기 위치에 있으면 그림자가, 빛이 이렇게 쐬지면서 그림자의 길이는 어느 정도냐면 이만큼 되겠죠. 이만큼이 그림자가 생길 거야.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얼마만의 속도로 움직이냐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 VT가 속도가 3이다. 3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키는 중요한데 키는 2m다. 왜 웃어 임마? 2m. 가로등의 길이는 6m다. 이랬을 때,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뭐냐면, t가, 5초에서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자, 이렇게 나왔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구해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위치는 어디예요? 요 그림자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 길이니까 뭐라고 넣을 거야? LT 이렇게 넣을 거죠. 속도를 3이라고 그냥 VT가 아니라 속도를. 자, V가 3. 자, 그러면 이제 이 LT를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때? 비례식을 이용하면 될 거야. 잘 봐봐. 어떻게 하냐면, 봐봐. 내가 시각 T초 상황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만큼 갔을까? 얘가 속도가 3이니까 1초 지나면 3만큼 가고 2초 지나면 6만큼 가겠지. T초 지나면 3T만큼 가겠지. 얘 길이가 여기 3T. 전체 길이는 얼마까? 전체 길이는 3 플러스 LT겠죠.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닮은 비를 알 수 있잖아. 자, 요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은 닮아 있기 때문에, 자, 닮은 비를 쓰면 얼마야? 자, 6대 2는 3 플러스 LT 대 3T 3T 플러스 LT 대 L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정리해볼까? 이거 정리하면 얼마냐? 내항의 곱은 6T 플러스 2LT는 얼마야? 6LT 이렇게 나오죠. LT. 따라 정리하면 이거 넘기면 4LT니까 4분의 6T는 LT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따라서, 근데 나는 변화율이니까 얼마야? L'T죠? L'T 얼마예요? 4분의 6인 2분의 3이네요. 한마디로 그림자 변화의 속도가 일정하다. 얼마로? 2분의 3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L'O도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다른 걸 원한다. 다른 걸 원하면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다. 얘들아 봐. 그림자의 변화율은 LT를 구했잖아. 그림자 끝의 변화율은 뭘 갖다 해야 돼? 얘를 갖다 해야죠. 이게 바로 가지고 그림자 끝의 길이. 얘를 미분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수업 총 안 쳤죠, 아직?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 그래프를 볼게요. 선생님 보는 거, 이거 그래프 보이지? 앞쪽에. 지금 개념 3-2 쪽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자, 봐라. 여기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개념 3-2 맨 앞으로 가면 있잖아. 몇 페이지야? 131. 거기 보세요. 자, 보면 X축 위로 움직이는 P의 T각이란다. 시각 T에 관련된 속도 VT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자, 보시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선생님, 얘는 봐봐. 얘는 속도를 나타낸 거야. 위치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 선생님, 얘는 이렇게 점프 뛰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밑으로 땅 파고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정신 차려. 아니야.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우리 무슨 운동만 해? 수직선 운동만 하니까 얘를 표현해보자. 뭐로 표현해보냐? 실제 위치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거야. 봐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속도의 부호가 뭐니? 속도의 부호가 여기서 플러스죠. 몇 초까지 플러스란 얘기야? 3초까지 플러스. 얘를 실사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지. 3초까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x3이 여기 있으니 여기 x3에서 위치가 오른쪽으로 요만큼 간 거예요. 플러스니까. 그러다가 여기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몇 초까지? 5초까지 어디로 간 거야? 5초까지 다시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x의 5초는 이 반대 위치에 여기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마음이 또 바뀌어서 또 오른쪽으로 6초까지 어떻게 한 거야? 오른쪽으로 또 간 거죠. 오른쪽으로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위에서 이렇게 간 거죠. 6초까지. 그래서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최종 위치는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걸 보고 나서 속도 그래프를 봤는데 속도는 뭐만 봐야 돼? 부호만 보라 그랬지?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하니까. 근데 이걸 막 점프 뛰어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거 아니야? 알았어? 항상 뭐야? 이렇게 실사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봐야지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거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잖아. 자, 볼게. 자, 봐봐. 니은부터 한번 볼게. 출발점부터 멈춘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니은 맞아요, 틀려요? 자, 멈춘 곳이라는 건 뭘 나타내? 방향 전환을 한 곳이죠. 자, 방향 전환 몇 군데 했어요? 두 군데 했죠. 몇 초랑 몇 초라 적어놔봐. 3초랑 5초죠. 그러니까 3초랑 5초에서 정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야, 가속도다. 잘 봐. 가속도 이것만 끝낼 거야.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우리 봐봐. 미분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지. 그럼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초에서부터 2초까지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그럼 가속도가 0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0 맞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볼까? 자, 운동 방향을 바꾼 후 출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4초이다. 틀렸죠. 자, 봐봐. 자, 처음에 어떻게 갔어? 3초까지 갔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고 가장 뒤에까지 갔을 때가 몇 초야? 5초까지 갔을 때 가장 시작 위치에서 가깝지. 그러니까 5초다 이런 얘기죠. 거기 오른쪽 건 한번 해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음에는 부정적분 할 건데 니네 부정적분 넘겨봐. 책을 넘겨봐.